일본은 정말 특이한 나라입니다. 특히 입양에 관해서는 말이죠. 일본의 입양률은 세계에서 1위를 다툴 정도로 높습니다. 그런데 뭐가 특이한 걸까요? 바로 일본은 남을 돕는 기부 참여 지수에서 세계 최하위권을 기록한 나라라는 점입니다. 남을 돕지 않는 나라인데 가족이 없는 아이들을 돕는 제도인 입양에 대한 수치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니 상반된 모습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일본의 높은 입양률의 실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은 평소 기부에 인색한 모습을 보여준 나라입니다. 영국의 자선단체 CAF는 전 세계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 14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기부지수, 낯선 사람 돕기, 기부금액, 자원봉사 시간 등 4개의 항목을 수치화해서 발표했는데요. 일본은 특히 기부지수와 낯선 사람 돕기 지수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하며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부끄럽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웃긴 점은 자신들이 하는 기부에는 인색한 나라인데 다른 나라의 도움은 많이 받은 나라라는 점입니다. 일본 대지진과 태풍 등 여러 재해가 일어나자 세계 각국에서 일본으로 많은 도움의 손길을 보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정부 차원과 시민들 차원에서 여러 도움을 주었습니다. 금전적인 도움은 물론이고 구조견이나 구조 인력을 보내는 등 다방면으로 도와주었는데요. 역사적으로 우리에게는 평생의 원수인 나라이지만 재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한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준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 본성이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그런 한국의 호의에도 오히려 우리보다 못 사는 한국이 우리들을 돕냐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나아가서 한국과의 무역전쟁에 시동을 걸기도 했습니다. 도움의 손길은 다 받아놓고서 말만 많은 국가 일본. 전범 국가임에도 자신들이 세계대전의 피해자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다니는 것처럼 적반하장의 태도가 기본인 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들밖에 모르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미국과 함께 입양률 1위를 다툰다는 점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일본인들은 입양률이 세계 최상위권임을 내세우며 다른 이를 돕는 일본의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입양률의 실체가 드러나며 오히려 비판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일본에서 진행되는 입양 대부분이 성인 남성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성인 입양은 날이 갈수록 그 숫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8만 명 수준이던 성인 입양자가 2008년에는 9만 명으로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보통 입양이라고 하면 어린아이를 입양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실제로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입양률을 보이는 미국의 입양은 대부분이 어린아이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입양은 성인 남성이 98% 정도를 차지합니다. 물론 성인을 입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도 아니고 성인 남성이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하는 입양 문화가 정상적일 리는 없겠죠. 맞습니다. 일본에서 입양이란 상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입양자 중에 성인 남성 비율이 압도적인 이유는 일본이 장자 계승의 문화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차 대전 이전 일본 민법은 가족의 재산을 장남에게 상속해야 한다고 법으로 명시해 두었고, 그로 인해 일본 사회에서는 직접 낳은 아들이 없다면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장자로 입양해서라도 아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만 있는 집안에서는 가문과 가업을 친딸이 아닌 양아들에게 물려주곤 했습니다. 일본 사회가 여성에 대해 차별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여러 번 소개를 했었고 또 실제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일본은 남성 위주의 문화로 돌아가는 나라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진짜 핏줄인 딸에게 물려줄 바에는 생판 남인 성인 남성을 입적시켜 물려주겠다는 사고방식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본이 아닌 나라에서도 성인 입양이 간혹가다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 친족이 대상인 입양이 대부분입니다. 아예 생판 남인 성인 남성을 자식으로 입양하여 재산을 물려주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의 입양 사례라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정말 흔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특이한 입양 문화가 더욱더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죠. 현재의 일본 민법에는 장자 상속권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기존의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아들이 없으면 성인 남성을 입양하여
가업을 물려주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입양률이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국가가 되었지만 정작 도움과 가족이 필요한 아이들을 입양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가문을 이어나가기 위한 목적이 있는 입양이라는 점에서 불명예스러운 훈장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양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국은 입양을 많이 보내는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고아 수출국 1위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 이후 그 여파로 인해 고아가 되고 가족과 헤어진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 보냈습니다. 한때 가장 입양을 많이 보낸 나라였다는 것은 사실이고 가슴 아픈 역사이지만 지금 한국의 입양 문화는 그때와는 많이 다르다는 사실 모두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해외로 입양 보내는 아이들의 수는 1990년대 말 이후부터 크게 감소했습니다. IMF를 극복한 이후 국가적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2011년에는 해외로 입양 가는 아이들이 1000명 이하로 떨어졌고 2013년에는 300명대를 기록하며 해외로 입양 가는 숫자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동시에 국내 입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요. 침략과 전쟁을 겪은 우리나라에서 다른 아이들을 입양하고 남을 돌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 독려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과거의 관습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 입양 제도를 이용하는 일본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가문의 이익과 구시대적인 관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인 입양을 진행하는 일본, 전쟁의 아픔을 극복하고 가족을 잃은 어린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한국, 성인 입양이 대부분인 일본과 국내 입양이 많아지고 있는 한국, 비교하지 않으려고 해도 비교가 되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해외에서는 아시아의 입양 제도에 대해 논의할 때 한국과 일본의 차이에 대해 주목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배우 박시은, 진태현 부부가 성인 입양을 진행해서 큰 이슈가 되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보육원 봉사를 통해 알게 된 아이와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서 성인이 된 아이의 동의하에 입양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성인 입양이 흔한 경우가 아니라서 더욱 화제가 되었었죠. 입양 관계자가 37년간 처음 본 사례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가족이 필요한 이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것이 입양이라는 제도의 존재죠. 그 점을 많은 사람들이 깨우치게 만든 사례 같습니다. 국가와 성별을 불문하고 가족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족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바로 입양입니다. 과연 일본 사회가 입양이라는 제도가 왜 생겨났는지 그 본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는 날이 올까요? 이 세상에서 정말로 입양 제도가 필요한 아이들이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